네, 생생한 현장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분석하는 진짜 더 어색하네. 생방송 정치 본색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박진영 MC를 빙의해서 해봤습니다. 제가 잘한 거였네요 저번 주에 그럼. 그죠? 예. 아 제가 원래 하면 이렇게 안 하죠. 한번 해보세요 원래. 자, 생생한 현장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는 정치 본색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시각은 생방송 중이고요. 원래는 박진영 우리 숙명여대 개관 교수께서 나와주셔야 되는데 늦잠을 자셨다고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교통 소통 체증이라고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끝나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리 MC로 오고 있고요. 우리 박진영 교수께서 오시면 바로 저와 이제 교체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훨씬 더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자, 자리 뺏기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오시기 전까지는 제가 진행할 건데 뭐 이거 저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국민의힘 법치 무시 정치 회피 이거인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장 소장님? 항복. 항복? 더 이상 제 이제 비판할 만한 힘도 없고 아무 에너지가 없으십니까? 의욕도 없고 예. 말해도 듣지도 않고 예. 항복.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조언은 오늘 방송 통해서 해주실 거잖아요. 조언은 이제 종국이 형이 하라고 예, 예. 하시고. 자, 항복. 자, 아무튼 제가 장성철 굳이- 소장은 항복하셨다라는 항복. 말씀이시고 우리 백기. 김종욱 교수께서 그때부터 정신을 못 차리더라. 정신을 못 차리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그 국회의원들이 모이셔가지고 네.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 네. 전 이해가 안 됐어요. 뭐 보니까 신문이 딱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이의 신청을 하겠다. 법원의 네, 그렇죠, 판결에 그렇죠. 대해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대위를 다시 재구성하겠다. 네.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법원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네. 이런 거죠. 사법부 판단에. 그렇죠. 세 번째는 이준석 전 당대표 이제 애매해졌어요. 아니, 지금은 당 대표라고 해야 돼요. 준 당대표를 추가 징계하겠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가장 원인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다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취를 정리하겠다. 지금 이제 뭐 직무대행 하신다고 하니까. 예, 제가 볼 땐 이 정도면 민심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사법부 판단이 얼마나 엄중한지도 잘 모르는 거고 예. 그다음에 당 내부의 당원들의 마음도 모르는 건가 아닌가.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냥 마이웨이죠 뭐. 다 필요 없어. 이제 이런 걸 우리는 예를 들면 독재라고 표현하죠. 독재까지 나아가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게 독재죠 뭐. 우리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시는 우리 장성철 소장께서는 법치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특히 이제 여기 보면 뭐 저기 판사 성향을 뭐 우리법 연구회 이거 얘기했다가 좀 다시 걷어들이긴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다. 정상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인 집단이고 정상적인 정당이라면은요. 비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비정상이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f. 네, if 라면.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저런 식의 공격을 하면 안 되죠. 판사가 특정한 모임의 출신이다. 특정 지역의 출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라고 공격하는 것은요. 민주정당 아니면은 집권여당에 네. 있는 의원들 할 말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더 크게 참 비판을 하고 싶은데 네. 예를 들면 법리적인 논리, 그 판결에 대한 법리적인 논리 항변할 수 있어요. 그 사람 판결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판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호남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법 연구에 있던 사람이야. 사실과 다른 팩트와 다른 얘기를 함으로써 공격하는 게 과연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조국 씨라든가 아니면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을 냈을 때 네. 민주당 쪽 의원들이나 그쪽 진영에 있는 분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공격했거든요. 특히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을 했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적폐 판사의 보복 판결이다라는 게 공식적인 민주당의 입장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같은 평론가가 네. 그때 국민의힘 계열의 의원들이 뭐라고 비판했냐고요. 오늘처럼 자신들- 비판하셨죠. 자신들 되돌아봐라. 왜 자기가 했던 얘기들을 자꾸 잊어버리냐. 기억력 상실입니까? 그러면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 이중잣 때 안 돼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늘 이제 우리 장성철 소장께서 강조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강조하고 늘 일관적으로 이제 비판하시는 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 정치의 강령이 하나 딱 만들어졌어요. 내로남불. 강령? 네, 내로남불. 강령?
그렇죠. 예. 몇 년째 지금 이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사라지질 않고 있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식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 잘못은 없는 거죠. 항상 저 사람이 저만큼 잘못했는데 나도 이렇게 이만큼 잘못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정치가 되는 거죠. 네. 제가 볼 때 정치하지 말아야죠. 정치 뭐하러 해요? 그럼 제가 볼 때 사기 하면 되죠. 그러니까 두 제가 봤을 분이 때는 같은 의견을 내는 모습 너무 아름답네요. 권력의 눈이 멀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국민의힘에 좀 건의하고 싶습니다. 예. 조원 조언. 그리고 권성동 비대위원장 고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열 거잖아요. 예. 당원 당규 개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당원의 1조 1항은 이렇게 좀 바꿔요. 1조 1항. 이준석은 절대로 앞으로 국민의힘 계열에서 정치를 못하고 네. 당대표는 죽어도 못한다. 네. 제2항 이준석 대표가 모집한 당원들은 책임 당원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런 당원 넣으시라고요. 바람을 담아 주셨는데 근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이제 진짜 이상해지죠, 이제. 네. 그리고 사망에는 네. 사망도 있어요. 네. 자, 사망도 가봅시다. 사망. 정치적인 자율권을 침해했다라고 자신들이 판단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무시해도 된다. 그런 거 당원에 쓰시라고요. 그냥 마음대로 하시라고, 마음대로. 지금 이제 그렇게 고치라는 이유는 조언이라기보다는 이제 회초리고 그렇게 하겠냐만. 아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멋지게 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기대하세요? 그럼 어쩌라고요? 그럼 기대도 하지 말아요? 기대는 일말의 기대는 아니 해주셔야죠. 지금 집권당인데 기대도 안 하면 국민들 보고 어쩌란 얘기예요. 지금 한 달 동안 이런 꼴을 보셔놓고 기대를 하신다는 겁니까? 아까 전 왜 그러냐면 항복하십시오, 항복. 저는 마찬가지인데 네. 법원 판단과 관련해서 논쟁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제8조 2항에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한 얘기가 뭐냐면 정당의 활동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고 네. 그럼 헌법의 테두리가 뭐야? 네. 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게 되게 중대한 논쟁이에요. 당신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헌법이란 이름으로 법원이 계속 개입할 수 있어. 당신들이 얘기했던 헌법의 테두리가 뭔지 정확히 규정해야 돼. 저는 이건 가능하다고 봐요. 두 번째가 뭐냐 민주적 내부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당원 당규와 헌법은 어떤 관계에 있어? 이 정도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당원 당규를 마음대로 예를 들면 정할 수가 없어요. 당원들이. 왜냐하면 법원이 개입해가지고 헌법적 잣대를 들이대서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얘기해 버리게 되면 핵심이 그거잖아요.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사법부는 웬만하면 정당 활동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규범적인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개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앞으로 저희 사법부가 정치적인 어떤 정당 활동의 영역마다 누군가가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아니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아니 근데 국민의힘의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법원이 이렇게 간섭을 안 합니까? 민주적이지 않은 게 아니죠. 왜요? 민주적인데 자기들이 그렇게 작동을 안 시킨 거겠죠. 아니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이 민주적으로 활동했다고요? 아니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가 비민주적이에요? 당원 당규는 민주적인데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의 활동이 비민주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법원이 당연히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형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늦게 와. 갑자기 지각대장. 사람이 바뀌었는데 네. 계속 싸우고 있어 사람이 어떤 말인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사람 오면 좀 저기 아는 척을 좀 하세요. 아니 왜냐면 이렇게 스륵스륵 들어와야 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짜짜로니 아무 자연스럽게 문제 없었어요. 근데 2주째 내가 못 들어서 좀 섭섭한데 형님의 그 어색한 표정과 말투로 이거 다시 한번 하시죠. 생생한 현장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진짜. 색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생방송 정치 오색 좀 자연스럽게 안 돼요. 근데 이미 이게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차가 지금 막혀가지고요. 전 차 막혀도 일찍 나왔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네. 저는 이럴 때 저기 화내는 사람을 더 싫어합니다. 아, 근데 저도 이제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하나 정도는 좀 문제가 있다고 어떤 생각했어요. 거예요? 어떤 거?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 네. 법원이 그걸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비상 상황이라는 것은 정당이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지. 물론 그 과정에서의 절차와 형식이 비민주적이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8조 2항에 있는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근거로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것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것은 저도 뭐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정당이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까지 법원이 한 거는 좀 과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정치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원 당규를 위반했다고 봐야죠.
그것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아닐까요? 아, 근데 이거 우리가 비상 상황이야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당 대표를 쫓아내면 그게 비상 상황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네. 실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있어요? 아니, 실수한 게 있다고요. 한 개. 한 한 개가 아니라 글쎄, 한 한 내용이 것이- 꽤 있는데 왜 그러냐면 법원 판정을 거부하기 어려운 게 네. 그러니까 상임 정국이가 제23조 제1항 5호형 당원 당규의 유권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권 해석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볼 때 유권 해석만 할 수 있는데 적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비상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조항이 뭐냐면 정국이 조항이 있더라고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에 심의 의결이 가능해요. 그럼 제가 볼 때 정국위에다가 의원총회가 이걸 갖다가 이런 안을 갖다가 회부해서 이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했으면은 제가 볼 때는 법률적 하자는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걸 안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전당대회나 의원총회나. 그럼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의원총회에서 안 돼. 의원총회 다 여러 한 거잖아요. 비상 상황 따지고 보면. 그럼 그냥 의원총회에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의원총회에서 정국위에다가 이 상황에 대해서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심의 의결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었으면 제가 볼 땐 법원이 이런 얘기 못했을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급하니까 얘기했듯이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이준석 죽이려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결과적으로도 보니까 결국은 제가 그런 이야기 수없이 했거든요. 결국은 당원 단적구 교체 가지고 이걸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측했던 그대로가 이게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은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법원은 정치권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를 통해서라도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비상 상황에 대한 것들을 규정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최고위가 기능 상실이라는 게 불명확하니까 몇 명 이상 사퇴하면 최고위는 해체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전국위를 열어가지고 당원 당규를 바꿔서 이걸 아마 헤쳐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신들의 정치적인 판단에 대한 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절차적인 하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당연히 구해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러한 일을 기획을 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시킨 윤핵관들 특히 그 사람은 분명히 정계를 은퇴해야 된다. 뒤에 있는 사람 말이에요. 나와 있는 사람 말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이 더 뒤에 있는 사람. 근데 결정적인 잘못은 나와 있는 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빌미를 잘못하신 거죠. 빌미를? 네. 그 체리 따봉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잖아요. 원내대표는 사퇴하지 않는데 직무대행은 사퇴한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위 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은 사퇴하는데 총리는 사퇴 안 한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진짜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모순이죠. 처음부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거 당 비상 상황 아니에요. 거리 아니에요. 그냥 직무대행으로 가야 돼요. 전국이 열지 못해요. 본인이 얘기해놓고 그렇죠.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다 말을 뒤집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뒤에 있는 사람 힘이 작동했겠네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 예를 들면 다 이해해 주니까요. 연달아 이해해 주니까요. 다 아시잖아요. 맨 처음부터 그 검수완박이라고 얘기하는 보수층에서는 이제 검찰의 수사권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기가 다 불러줘서 합의해 놓고 뒤집었죠. 그러면 이제 사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청와대 대통령실 인사 압력 넣었는데도 살아남았죠. 체리따봉 살아남았죠. 그다음에 술자리 살아남았죠. 제가 볼 때 거의 영생 정치인이에요. 이 정도면 누가 아니, 죽지를 않아.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말이 딱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뭐 연연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리지 않는데. 저는 솔직히 저 권성동 원내대표랑 그 친분 관계가 있어가지고 소주 한잔 했어요? 제대로 제가 비판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김종국 선배님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요. 공부를 많이 안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비대위원장을 권성동이 맡고 비대위원들이 그대로 활동하잖아요.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한다고 했거든요. 비대위원들 직무정지? 네. 어떻게 될까요? 형님 어떻게 또 생각해요? 인용되죠. 인용돼요? 아, 100% 인용돼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아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무시하는 거지 뭐. 그런가? 지금 한번 논리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직무대행을 사퇴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사퇴했다. 자, 그러면은 그 서열이 남아있는 사람이 김용태 최고위원밖에 없어.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김용태 최고위원이 직무대행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게 맞지. 이것도 맞아요. 지금 그 흔히 하는 말로 가처분 신청거리가 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 법원 판결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서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번에 다시 또 비대위가 비상 상황을 규정하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바보 같은 거죠. 넘어졌는데 또 똑같이 넘어져요. 그냥 당원에다가 이렇게 비상 상황이라 함은
윤핵관들이 규정을 할 때 비상 상황이 된다라고 그냥 규정을 해버려요. 그냥. 아니 대통령이 규정하면 그렇게 하면 되죠. 대통령이 네, 규제합니까? 대통령- 윤핵관은 특정이 안 되니까. 대통령께서는 공식적으로 당무에 개입 안 한다고 어제도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도 참 그런 게 개입해도 되는데 아니 뭐 우리 저기 헌법이나 법률적으로 당정 분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신대잖아요. 해도 되는데 그 아니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 내부에 총질한 당 대표라고 문자를 보낸 게 당무 개입이에요, 아니에요? 개입이에요. 그다음에 TV조선에 2번 보도가 다 나왔어요.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는 대통령실의 기류를 반영한 거다. 그럼 개입한 거잖아요. 전당대회를 일찍 해라. 그다음에 비대위 전환에 대한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 네.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 아직까지 본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대통령은 전당대회 연내 개최해라.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거의 기획한 거예요. 근데 안 하신다고 공식적으로 당무에 했잖아요. 개입하는 게 맞아요. 저는 대통령이 개입하는 게 아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 개입했잖아요. 도어스태핑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문제지. 뭐라 그러냐면 당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뜻대로 됐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 참 갑자기 어느 순간 제가 국민의힘 전문가가 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항복. 상황이에요. 아니, 형님 오시세요. 저는 항복한다고 그 그랬어요. 이게 항복. 더 이상 아니 뭐 비판을 못 하겠어. 항복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이 정도 오면은 당이 분당돼야 돼 사실은. 분당? 아, 이준석 남겨두고 나가야 돼 윤핵관들이. 재산이 500억이나 돼가지고 안 돼. 500억밖에 안 돼요? 네. 한 1,000억 안 넘어요? 안 돼. 시도당 건물들도 있잖아. 있는데 네. 그게 좀 빚이 많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에서 산 것도 빚이 거의 뭐 한 60%? 그래가지고 뭐 그건 빚이 많아요. 열린 우리당이 모델일 텐데 네. 탄핵 정도가 돼야 예를 들면 기사회생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제가 그리고 볼 때는 이쪽에 반대쪽에 구심점 있는 좀 신망 있는 의원이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네.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살아 돌아오기 쉽지 않지 정치적으로 네. 생활하기.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당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안에서 이준석 쫓아내고 이준석 흔적 지우개로 지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남아 있는 건 하나 있죠. 뭐요? 수사. 수사 수사 근데 정도.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하루 아침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일단 당원권 정지 상황에서 또 하나 추가 징계 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기소를 한 거니까 이건 기소하기 전에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해서 한 거고 이번에 진짜 그야말로 만약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저부터 추가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윤리위가 추가 징계할 때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아니라 1년만 때리면 끝나요. 근데 선배님 어쨌든 모든 일들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준석 대표를 수사하겠다라는 경찰의 모습들이 과연 독자적으로 객관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JTBC 보도로 그렇죠. 두 번인가 윤핵관이 경찰을 만났다라는 기사가 네. 나와버렸잖아요.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만약 우리가 판단하기에 야 어떻게 저런 거 가지고 기소하냐? 그러면은 이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이 달라질 것이고 이준석 대표만 키워주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큰 문제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불기소를 해버려요. 네. 뭐 내용에 나오겠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당원권 정지 6개월에 대해서도 판단을 다시 해야 돼요. 윤리위에서. 아니 그 플랫폼에서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이준석을 쫓아낸다고 한들 네. 국민들이 야 잘했다 진짜 기소했으니까 잘 쫓아냈네 아니 이렇게 제 하겠냐고. 얘기는 돌아와야 된다고 그러면요. 뭐가 돌아? 당원권 정지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지한 상황인데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윤리위가 결정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갖다가 어떤 형태로 매듭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든지 유지하든지 그러니까 또 한 번 걸린다고 여기서요. 락이. 근데 윤리위는 뭐 어쨌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 하나를 못 안았어 이런 정도면 참 심각한 거. 일설에는 그런 음모론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심각하고 그다음에 거시경제 지표도 아주 나쁘거든요. 그런 것들을 눈에 안 띄게 하기 위해서 와. 일부러 당내 분란을 만들었다. 이건 이런 이야기도 심각한데.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심각한데. 그건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그 음모론적 시각인데 자 그럼 이쯤에서 바로 이제 이준석 대표 이야기로 쭉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이준석 대표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기소는 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기소 안 당한다?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윤리위에서는 징계할 것 같아요. 무슨 이유로 징계를 하죠? 막말, 양도구역, 뭐 신군부 이런 걸로 대통령에 대한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국가원수 모독죄 전두환 시절에 있었던 신군부 시절에 있었던 그걸 가지고 징계할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22일 날 윤리가 있었잖아요. 윤리위에서는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준석 대표
이자도 안 꺼냈어요. 막 이랬잖아요. 얘기했겠죠 아무리. 논의 다 했대. 당연하죠 그걸. 논의해가지고 다 논의해놓고 우리 논의 안 했다고 얘기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여론의 후폭풍 이런 것들을 한번 맞아요. 판단해 봤겠지 뭐. 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읽어봤어요. 그 하기 전에 나온 게 윤리위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고 타인의 모욕 및 명예훼손 이런 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하겠다는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 내부의 총지라는 가 얘기한 문자를 보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예훼손이 안 되는 거예요? 최고 존엄에 대한 근데 모독입니다. 또 개인 간의 문자인데요. 뭐.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버려 둘 거예요? 저렇게 4번이나 예를 들면 당 위신을 훼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 동등해야 돼, 잣대가 동등해야 되잖아요. 영생 정치인을 어떻게 죽이겠어?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윤리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희 진짜 윤리위는 윤리위가 아니죠. 이준석 죽이기 위원회지. 근데 또 하나 그 정도는. 변수가 있어.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의 임기가 10월로 끝나. 임명은 당 대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예요. 10월로 그럼 직무대행이 다시 대신에 하겠네? 그럴 수 있어요. 야, 연임은 할 수 있어. 산 근데 넘어 산이다. 임기가 끝나. 그럼 앞으로 6개월 해야 될 거란 얘기잖아요. 산 넘어 산이다 진짜. 보면 아,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한 120명 되죠, 그죠? 115명. 115명 중에 비유는 몇 명이에요? 비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게 있죠. 예. 어제 8명이 8명이 비윤이에요? 그렇게 봐야죠. 뭐 공식적으로 야. 권성동 물러가라, 윤핵관들 물러가라 막 이랬잖아요. 진짜 소수네요. 8명밖에 안 되네요. 와. 근데 공천 때문에 다 입 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나는 2024년도에 공천 받아가지고 배치 근데 나가야 수도권 되는데 의원들은 이 정도면 공천 받아도 떨어지거든. 수도권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수도권 의원 별로 없고. 저번에 다 지는 바람에 없죠. 다 부산, 경남, 뭐 대구, 야. 영도.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강원도. 의원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예를 사람들이 있어요. 들면 수도권 서울에 서초, 강남 이 네. 의원들 있잖아요. 예. 자기들은 공천만 받으면 되는데 걱정 안 하지. 조용히 있어야지. 아, 이럴 때를 그러니까 생각해서 조용한 거지. 마포 뭐 이런데 영등포 이런데 한두 석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때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덜 먹었어야 맞아요. 진짜 되는데. 덜 먹었어야 돼. 항상 덜 먹었으면 민주당도 저 모양 안 됐을 건데. 그러니까요. 아, 딱 20석만 수도권에서 딱 국민의힘 쪽에다가 그래도 좀 살살 배려해줬으면은 국민의힘 지금 완전 난리 났을 참 텐데. 이런 거 보면 다 당제해야 돼 진짜. 맞아요. 아, 자, 이준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준석이는 본인은 얘기를 했죠. 구미에서 책이나 쓰면서 시간을 보내겠다. 약간 잠적하겠다라고 했는데 변수가 생겼잖아요. 다시 권성동 비대위원장 체제로 비대위원회를 굴러가게 하겠다? 그럼 가처분 신청을 또 해야 되겠네요. 한 달 했어요. 하는데 준석이가 또 하겠다고. 페북에다가 올렸죠. 반지의 제왕 아르곤. 나는 싸울 전쟁하겠다. 것이다. 오늘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고 오늘도 싸울 것이다. 야. 싸우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싸운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를 전쟁처럼 게임처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요? 아니,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민심을 좀 아우르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거의 전쟁이죠.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도 죽고 적도 죽는 아, 싸움을 근데 이준석 하겠다는 입장에서 얘기인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싸울 수밖에 아니, 없죠. 그러니까 알겠는데 말을 이렇게 할 그게-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요. 이런 거 같아 링크해서 뭐 오늘 우리는 싸운다. 뭐 정치가 맨날 싸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답답해요 이런 게. 결국 저는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이 소수 계파의 수장으로서는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미 국민적인 여론의 어떤 지지를 좀 받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대략 30% 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윤 플랫폼에 하나의 큰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지도가 평균적으로 한 35%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30%다. 그러면 국민 전체에서 한 10% 지지를 이준석 대표가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소수 정당 국민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터전이 되지. 근데 국민 전체적으로 봐도 한 30% 나오지 않나? 아, 그래서- 그만큼은 안 안 나요? 나오는 걸요. 네. 그래서 분명히 저는 큰 어쨌든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 YS DJ는 못 돼도 아유 안 되죠. 지금. 박찬종만큼은 될 수 있다. 박찬종. 아까 박찬종 말씀하신 어르신 것처럼 듣고 기분 나빠하실라. 명분을 얻은 거잖아요. 법원의 가처분 인용 때문에 이제 명분을 얻었으면 세력을 확보하는 거 남은 거 조직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오히려 이렇게 싸울 필요 없이 자기의 세력들을 하나하나 확보하면 되는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가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계속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건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명분 있죠. 돌아가겠다고 하는 근데 거. 이게 저는 되게 궁금한 게 되게 권력이 세잖아요. 집권 네. 초기라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 권력과 이준석 대표가 홀로 단신으로 지금 맞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상처 없이
다시 자신의 지위나 아니면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가 있을까? 그런 것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계속 홍준표 전 대표는 야, 너 참아라. 권력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어? 권력 무섭다라고 계속 조언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거에 계속 항거하고 있는 모습. 과연 승자가 누가 될까? 그 이준석 대표도 본인의 사법적인 절차가 중단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저는 이 투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 그 확신이 솔직히- 없는 거지 뭐.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 솔직히 겁이 나거든요. 네. 저도 평론을 하면서 그렇죠. 많은 예? 뭔가 그래 위로를 해줘야지 거기서 그렇다고 아니, 동조를 내가 하면 어떻게 해?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자꾸 진짜? 어? 뭔데? 방송 끝나고 이야기 드릴게요. 아 진짜 심각해요? 방송 끝나고. 아니 심각한 수준은 아니야. 심각한 수준은 아니야. 아니 내가 지금 어쨌든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경찰의 조사를. 그래요? 엑스파일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문제될 거는 전혀 없어요. 근데 그렇죠. 그거 가지고 저를 엮어서 만약 그냥 윤핵관들이 장성철 쟤 미우니까 기소해버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위기감은 뭐로 기소를 해? 모르겠어요. 방법은 없는데 그냥 무조건 기소하고 보는 거지. 법정 가서 다퉈라. 아니 뭘 기소를 하죠? 뭐 내용을 이제 공개한 거 걸려면은 내용을 공개한 이제 것도 없는데? 허위 사실 유포 이런 근데 그 내용은 내가 공개한 이야기는 적이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였지 않느냐 이런 거지. 그렇게 그게 하면 허위 허위 사실이다. 사실이에요? 그건 증거를 내봐라. 있는지 없는지 증거를 내봐라. 너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검찰이 잘 따지는 게 그거잖아요. 입증 책임은 네가 그 지네들이 입증 책임을 자기들이 지지 않고 흔히 하는 말로 이 수사 당사자인 피의자에게 입증 책임을 져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뭐 웃긴 얘기지.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생각들은 있다고요. 법적으로 나를 괴롭히겠구나. 문제가 없더라도 그냥 괴롭히는 수준. 해코지.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다. 피곤하죠.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이제 휘말리는 것 자체가 아니, 전화 한번 받아봐요. 피곤하죠. 예, 여기저기 경찰청에 어디 반부패분데요. 내일 모레까지 좀 나오세요. 이러면은 상당히 위축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모르는 전화번호는 무조건 안 받아야 돼. 그러면 문자 와요. 문자 확인 안 하면 돼. 아니 문자를 어떻게 확인을 안 해? 확인 안 할 수 있죠. 아니 하여튼 그러한 이제 위축시킬 수 있는 일들을 권력은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시간부로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네, 무서워서 조심해. 어디 발언하겠어요? 해도 조심해야 돼요. 야당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야당도 야당은 기소 안 돼요? 야당도 기소하죠. 근데 뭐 그러려니 생각하고 살아야지. 뭐 그래서 방법이 있나? 형도 조심해. 무슨 80년대 민주화 투쟁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네. 그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전효옥 전 의원 있잖아요. 네. 그분이 그런 신상에 대한 불안감을 굉장히 방송에 대놓고 직접 이야기도 막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부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재밌는 건 민주당 쪽보다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진짜 게. 내부에 총질하네 보니까. 아니 그게 뭐냐면은 아직 이 정권이 세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민주당 쪽으로는 아직? 치고 들어오고 이런 게 아직 시작이 안 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구나. 아 이명박 정부 때 그 같은 당직자들도 그 했다면서요. 그 이야기 듣고 참 참 심각하다 심각해. 저도 놀랐어요. 뭐 대통령실 뭐 10%를 갖다가 물갈이 한다고? 무슨 3개월밖에 안 됐는데 10%나 물갈이려고. 진짜.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생각보다 뭐 정치권 사찰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오히려 근데 저기 이제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 정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그러한 심리적인 위축과 불안감이 있을 텐데도 이렇게 맞서 싸우는 거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 멘탈이 대단한 것 같아요. 멘탈이 대단한 것 같아요. 감정이 좀 흔들리는 모습은 좀 보였지만 정말 저런 정치적인 의지와 소신과 멘탈은 갑 중에 갑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제가 만약에 이준석 대표 같은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에이씨 더러서 안 해 그러면 던지고 그냥 그렇지. 저 미국 가서 사업이나 할래 이러고 말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비대위를 재구성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가 이제 이준석 당대표를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제가 송치한다면 아마 알선 수재 문제 관련해서 송치할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송치 안 한다고 하더라도 불송치하는데 경찰 의견을 낼 수는 있어요. 기소 의견을 내고 아니죠. 불기소지만 예. 예를 들면 이게 공소시효가 다 지났고 우리가 증거를 다 확인했는데 성상납 의혹은 거의 예를 들면 사실인 것 같은데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윤리위가 그 내용 가지고 추가 징계하는 거죠. 추가 징계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 사실인 것 관련해서. 같은 데라고 하면은 그거를 법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걸 수 있지 아니 않을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증거가 없대요. 아, 아니 증언 그건 알 수 없으니까. 이러이러한 증거는 있으나 네. 공소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할 수 없었다. 예. 이렇게 하면 이걸 근거로 해서 네. 윤리위원회에서 다시 징계를 한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김 교수님이 힌트를 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얘기 나와서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윤리비가 그러니까 검경도 별로 타격 안 받고 윤리는 이 근거로 얘기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딴 거 다 떠나서 남자가 말이에요. 김성진 대표 본인이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했든지 아니면은 이준석이라는 사람과 교류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베나세 이준석 대표가 봉사활동하는 교육 봉사활동 단체 있잖아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화장품 같은 거 900만 원어치 기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솔직히. 그럼 그거 준 걸로 끝내야지. 그거 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남녀가 사랑해가지고 막 사귀면서 남자가 여러 가지 선물 갖다 줬어요. 근데 헤어지면서 야, 그때 선물 줬던 거 다 내놔. 이렇게 문제 삼는 게 이게 맞습니까? 난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부는 기부로 끝나야지. 그런 사람은 사랑하지 말았어야죠. 성상남 문제는 분명히 경찰에서 분명히 밝혀져야 사람을 가려서 되는데 살아냈어야 되는. 거기에 기부했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이거 정말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하나는 좀 짚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해찬 평론가도 좀 심하지 않나요, 좀? 예찬이는 제가 잘 아는 후배이기 때문에 또 직접적으로 제가 비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도 뭐 방송에서 가끔 만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 뭐하긴 한데 얘 왜 이중자 때야, 형도? 뭐, 엑스파일 터뜨렸을 때 나를 방송에서 그렇게 비판해놓고. 뭐하긴 한데 나는 비판 안 했거든. 형은 안 했나? 나는 안 했거든. 전 비판한 게 아니고요. 제 눈빛 때문에 화가 났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아니 저 옆에 있는데 장해찬 평론가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이나 윤핵관 옹호하는 거 저는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 그래도 상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야 그렇죠. 되는데 제가 또 상식적인 논리도 제가부터 거의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준석은 나쁜 놈이다.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면 이런 과정에서 이준석을 공격하면서 또 이준석이 그러니까 20, 30대 세력들은 또 반으로 또 갈라요. 그러니까 갈라치기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 좋을 게 대해서 없어요. 이준석 대표를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거의 행위나 이준석 대표의 신변 잡기적인 것들을 끄집어내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싸움도 흔히 하는 말로 공정하게 해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내일 화요일 날 11시에 100분 토론에 천하람 변호사랑 둘이 나가 토론 배틀한다고 하더라고요. 천하람하고 네. 장해찬하고. 장해찬 둘이. 야,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장해찬 평론가가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그 스타일이 저기요. 내로남불이에요. 보면 모든 게 비판이 뭐 제가 전번에 방송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찰국의 경찰국장 신임 경찰국장이 옛날 과거에 프락치 의혹이 있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사지 않겠느냐라고 그렇죠. 얘기했더니 갑자기 윤호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과거 이제 그 서울대학의 프락치 사건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를 걸고 넘어져 싸우면 제가 얘기한 요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요지 핵심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경찰국의 경찰 장악 의도를 얘기한 건데 갑자기 니네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치를 해서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지.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야 잘했어 이러겠어요? 잘한다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준석 공격하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그렇게 말 돌리는 최고봉이 대통령이잖아요. 뭐든지 다 전정부 탓이잖아요. 아니, 최고 근데- 존엄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형님, 그래도 대통령께서 이제 문재인 정권 전 정권 탓하지 맙시다. 국민들께서 이제 그거 용서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좀 기대해 보시죠. 아니 그 생각 기대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요. 민생에 매진하느라고 잘 모르겠다. 다른 정치인 일들은. 민생에 매진했는데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에요 네. 지금. 그다음에 또 오늘 말씀하신 게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잘 판단하셨을 거라고 믿고 저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남의 나라예요? 그래도 4개월밖에 안 된 정권이니까 좀 이제 3개월, 4개월 기다려 늘어난 보시죠. 거예요? 언제까지 늘어날 거예요? 연말까지. 나 미치겠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품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품을 대통령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을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더 이상 다른 가해를 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해를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품지 않으셔도 좋아요. 이준석은 알이 아니기 때문에 품지 않아도 좋지만 또 다른 가해 대통령께서 싫어하시니까 이준석을 완전히 흔적조차 없애버려야 돼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면은 윤핵관들이나 그 밑에 있는 공권력이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은 대통령이 당내 문제 아예 손을 떼버리고 행정부 장관들 앞세워가지고 민생경제회의나 열심히 하고 뭐 그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정치에는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서. 정치 지금 계속 배우시는 중이구나 싸우면서. 네, 관심이 많고 지금 봐보세요.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실 행정관들 30%는 교체하겠다. 그러니까요. 뭐겠어요? 주로 당에서 간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러겠죠. 제가 야.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개입하겠다는 그러니까 심하다. 윤핵관들 빼고 네. 윤핵관들 빼고 우리들의 라인으로 채워서 맞아. 당무에 관여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보여. 정치 방식으로 갈 거야. 그래서 지금 신당 이야기도 일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당 누가 신당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 아, 윤석열 신당. 신당은 쉽지 않을 거예요. 음. 신당은 쉽지 않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느 거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칼 쓰는 사람이 전투를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볼 땐 이 지금 대통령실의 핵심들은 칼 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누구죠? 한동훈 보세요. 검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좋은 놈 나쁜 놈 가리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법률에 그런 거 없어요. 검사들은 좋은 놈 나쁜 놈 가리라고 한 위법사항을 가리라고 얘기했는데 사고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당을 갖다 칼질하기 시작해봐요. 그럼 무슨 일이 나겠어요? 한동훈 장관님, 저는 김종욱 교수님의 저러한 판단과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또 음모론이요. 제가 요즘 음모론 많이 듣고 왔는데 한동훈 장관이 네. 계속해서 민주당과 국회를 도발해서 탄핵당하는 상황을 스스로 연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탄핵을 당해요? 그래서 장관 탄핵. 남는 게 뭐가 있죠? 나와서 신당 정치한다고? 창당. 한동훈이 신당 창당한다고? 윤석열 신당이죠. 윤석열 한동훈 신당? 신당이 아니고 사실은 그게. 그거는 좀 너무 나은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탄핵 못 할 거예요. 법무부 장관을 헌법과 누구 법률을 시켜요? 위반해야 되는데. 예? 법무장관 법무장관이 뭐 중요합니까 지금? 뭐 어차피 뭐 돌아가는 거 하나도 없는데 장관 없어도 뭐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없잖아요. 없이도 굴러가고 있는데. 그러네. 예. 결국은 권력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상황이 되면은 흔히 하는 말로 윤석열 신당을 만들어서 나중에 국민의힘과 뭐 연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민의힘과 뭘 흡수 통합한다거나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권 내에서. 그러니까 저는 참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모르시잖아요.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께서 정치를 오래 해왔고 대통령이 잘못된 생각,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아유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저러한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충성 알겠습니다. 하나 당정 하나 일치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비극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본인이 경험이 없고 모르시면은 그냥 당과 맡기면 돼. 관료들에게 얹혀가면 돼요. 그럼 맡기면 돼. 당과 관료들에게 얹혀가면은 최소한 사고는 안 나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윤 대통령께서 이런 정신머리면 당이 없어지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신머리가 없는 당인 거예요. 여전히. 근데 거기에 수장이 이준석이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정신머리 없는 당인데 또 정신머리 없는 당대표가 앉아가지고 정신머리 없이 당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당을 갈아엎고 싶은데 제가 볼 때 오히려 만약에 그 국정운영 지지율이 50% 넘었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풀려 돌아갔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못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 움직이는 게 돌려보려고 하는 것 같아. 이거 갖다가. 그러니까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당 창당설 그러니까 이야기 나오고 저는 있어요. 뭐 계속. 옛날부터 계속 나오고 얘기했었으니까.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김한길 전 대표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창당의 모든 기획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한 측면이 거죠. 분명히 있는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뭐 안철수도 안철수도 있고 의원도 있잖아요. 다 안철수도 계속 있고. 근데 창당하고 지금은 말아먹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보다 한동훈 장관이 지지율 잘 나오기 때문에 검사들이 주축이 된 새로운 정치 엘리트를 만들어서 흔히 하는 말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신당 이런 것들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불행해지고요. 국민의힘도 불행해지고 보수우파 진영은 완전 초토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윤석열 대통령을 요즘 아무도 보수라고 생각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럼 뭐라고 예. 생각? 정체불명. 정체불명. 그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너무 심한 모독감 아니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국가 정치 철학이나 사상을 잘 모르겠다. 그거는 참 모르네요. 가치 지향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잘하고 못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엉터리라고 국민들이 느끼는 거니까. 자유주의자, 그러니까 자유가 뭐예요? 자유주의. 내 마음대로 할 자유. 아니 국민의힘은 지금 자유롭게 얘기하고 잘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본인이 이걸 비상 상황으로 규정해가지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외적인 상황을 갖다 규정하는 사람이 독재자예요, 진짜 대부분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네.
근데 지금 예외적인 상황이 비상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비상 상황을 규정했는데 누가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든지 대통령이 여기 개입한 건 사실로 보이잖아요. 그게 독재라니까요. 법률의 경계선 사이에 서가지고 이것을 예외로 왔다 갔다 규정해버리게 돼서 법률 사태를 갖다 딱 중단시켜버리는 거. 그 대부분 독재자들이 했던 건데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치권에 있는 뭐 정당이라든지 여의도 여기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정상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좋아하는 분들이야. 그리고 국민의힘 당에서 권력을 잡고 싶어하고 잡고 있고 놓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야 그래 윤석열한테 충성하고 그 말 따라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국회에 있는 보좌진들한테만 물어보세요. 이 상황이 정말 제대로 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상황인지 저는 왜 이렇게 일을 풀어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국민의힘에서 정말 정의롭게 많은 얘기들을 하셨던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공천권 때문에 입 다물고 있다는 건 사실 자체가 상당히 서글프고 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케미는 참 원초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케미?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편으로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서 이준석을 안아라 이런 이야기 수없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통화했는데 녹음해버리고 만나서 뭐 사법적 절차 이런 거 좀 내가 좀 잘 한번 살펴볼게 이렇게 했는데 이준석 대표 언론에다가 이야기해버리고 사실 이준석 대표도 보인 행태가 신뢰를 잃게 하는 하나의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아니 근데 집단 린치와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욕설 한번 했다고 너는 왜 욕설을 해? 너도 잘못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부적절해 보여요. 그 말씀도 맞는 것 저도 같고. 조금 이준석 대표가 감정적으로 자극적인 너무 공격적인 얘기를 대통령에게 직접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지금 가해지는 모습은 결코 이게 정치적인 모습이 아니거든요. 집단적인 그렇죠. 폭력 행위예요. 옛날에 뭐 황제라도 네. 내 목을 치려고 하면은 거기 황제 뭐 황제 삐삐삐삐 이 나쁜 놈 뭐 요거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헌법의 저항권은 다 보장돼 있는 건데 당연히요. 권력으로부터 그러니까 자유가 그런 핵심이 그거잖아요. 유럽에서 자유라고 얘기하는 건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항권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계속 피해자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원인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문제 관련해서 좀 그러면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아무튼 본인도 정도를 걷지 않은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신군부라고 얘기하면 말이 되겠어요. 따지고 보면. 자기 그냥 누워서 침 뱉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고 어차피 족보로 따지면은 거기부터 시작인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건데 신군부면은 국민들 죽여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는 집단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이건 좀 과도한 거죠. 갑자기 신군부 이야기 나오니까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대통령 사진 걸려 있고 이러진 않죠. 없어요. 그렇다고 뭐 사과하죠. 대통령 사진 하나도 안 걸렸어요?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걸자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아직 못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사진 정도 걸면 좋겠다. 근데 또 현철이 얘기 나오고 IMF 나와서 뭐 나라를 망하게 만든 사람 얘기하면 피곤하잖아요. 사진 하나도 안 걸렸어요. 네. 이승만 대통령 사진이나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나 네. 아무것도 안 걸렸어요. 현직 대통령 사진도 안 걸려 있어가지고요. 현직 대통령 사진 오히려 걸기 좀 왜요? 남들 보기 좀 그렇지. 왜요? 옛날 뭐 관제 시대 분위기 나서. 윤비어천가 얘기 나올 수 있죠. 예. 그런가?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경우 적어도 YS가 맨 마지막에 IMF가 오긴 왔습니다만 저도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경제민주화라는 측면을 했었고 하나의 척결을 통해서 구테타가 불가능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 바로 세우고. 그럼 예를 들면 보수가 올바로 쓴다는 건 이 두 가지 가치 아니에요? 경제적 민주화를 할 수 있고 적어도 권력을 침탈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갖다가 막아내는 그럼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해야죠. 그 뭐 예를 들면 뭐 평가전 YS는 보수적 개혁, 자유주의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 전에 나머지 대통령들은 군사 정권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군사 정권과는 완전히 절연하고 그렇죠. YS가 보수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보수 야당을 했고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 YS를 흔히 하는 말로 이 원조격으로 이렇게 모시면서 정당을 재구성하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요즘 느끼는 게 이준석 대표가 한 제일 나쁜 저는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봐요.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자면. 동의하기 어려우신가 본데.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요즘 욕 많이 얻어먹으시지 않으세요? 이준석 반대파로부터? 이준석을 너무 옹호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뭐 평론 시작하면서부터 뭐 욕을 하도 얻어먹어서 뭐 욕 먹는 거에선 별로 욕 많이 먹어서 어렵지는 지금 않은데. 살쪘잖아요. 살쪘어요? 아, 살이 쪘습니까? 조금
찐 것 같은데 느낌. 어쨌든 이게 누구 뭐 편 들고 안 들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준석 편도 아니고 그 뭐에 대해서 반대하냐면 정말 반이성적, 반합리적, 반지성주의. 반지성적인 윤핵관들의 저러한 모습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른 거 모르겠어요. 성산남은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근데 경찰 조사를 내용을 보게 되면 3년 동안 접대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뭐 분위기 보면 그러면 주장이죠, 그것도. 아니요. 다 저희 증거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수를 대해서 넣었다고. 본인도 어떤 이 변론이라든가 이런 걸 내놓은 적이 그쵸.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당대표 직 수행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만약에 민주당이 이랬어 봐요. 만약에 민주당의 이재명 만약에 지금 당대표가 과거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얘기해 봐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 바로 논평 나올 거려. 그만둬.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준석 당대표는 무지하게 예를 들면 뭘 잘했는데 탄압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해결 방법이 없네요. 그럼 지금 법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아웃시키는 거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야, 걔네들은 그걸 원하니까요. 그걸 원하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길이냐. 이준석 쫓아낼 수도 있죠. 근데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막무가내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본인들이 그건 감당을 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건 맞죠.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죠. 네. 사실. 그러니까 진짜 능력이 안 되고 머리 안 좋은 사람들이 준석이 쫓아내려고 이렇게 막 힘을 밀어붙이다가 그것이 갑자기 이준석 대표가 법적인 투쟁을 하고 여론전을 하고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완전히 지금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밀어붙이고 경찰에서 조금 협박을 하면 준석이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친구는 그런 친구는 아니잖아요. 야, 나름 그러니까 세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겠죠.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충분히 준비돼 있다.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난 전 적어도 가처분 인용돼도 다 우리 방법 있다고 얘기하길래 착착 문제가 정리될 줄 알았더니 아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능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념만 가득 찬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인용이 되겠어. 다 기각이지. 그러니까 우리 갈 길 가자. 이런 건데 누군가는 인용이 됐을 때 그렇죠. 우리가 1, 2, 3 어떠한 대책과 멘트와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능력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기소되면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당원권 정지 거의 출당 케이스로 가겠죠, 그죠? 그렇죠.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케이스로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창당은 가능하잖아요. 법적으로 그 대법원까지 3심 선고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정치 활동 가능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명하면 또 가처분 신청하겠죠. 먼저 가처분 신청하죠. 가처분 신청을 해서 당을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갈 건지 끝까지 아마 이준석 아니면 이준석 신당으로 갈 건지 이준석 당대표는 제명 당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제명당하지 않으려고 온갖 이제 이 그 법률적 절차를 또 활용을 왜냐면 하겠죠, 그죠? 나가면 너무 추워요. 밖에 나가면 너무 추워요. 안에 있으면 공천 안 주는데요. 아니 밖에 나가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신당 창당할 수 있죠. 춥죠, 근데 너무. 신당 창당할 수 있죠.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그거는 소장님? 2024년도 일이죠. 지금은 신당 창당을 못하고 2024년도 1월이나 2월 달에 네네. 양당에서 공천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랬을 때 이렇게 괜찮은 분들 모아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노리면서 대략 그 비례대표 한 30-40% 정도 이렇게 좀 얻으면 대략 한 20석까지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계속 안 떴을 된다니까요. 네. 이준석 당대표는 그냥 계속 안 떴을 되는 거예요. 안철수보단 잘하겠지. 그래. 그건 그렇겠지만 안철수보단 제가 볼 잘하겠지. 때 본인이 이 정도 정치를 할 때는 대통령 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준석 당대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가서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마이너스 정치잖아요, 계속이요. 근데 아우, 이준석은 네. 기본적으로 좀 예의를 갖춰야 돼. 그건 맞아. 예의를 갖추고 네 가지는 없으니까요. 싸가지가 있는 사람이다, 변했구나라고 해야지. 내가 예의가 없고 싸가지 없는 게 나의 트레이드 마크야, 나의 상징이야. 그거는 결코 옳지 않아요. 계속 이준석 대표가 30대에 머무르 있진 않잖아요. 40대도 이제 되고 40살 안 됐어요? 40 됐어요. 마흔 이제 됐겠죠. 우리 나이로 40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그 40 됐고 이제 본인들의 정치의 후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YS는 42에 대권 선언했어요. 그렇죠. 중진 정치인이었어요, 진짜 그 개파 수장으로서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싸가지가 없다, 예의가 없다,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판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정치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중도층이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중도층이 동의하지 않고 그다음에 보수층 일부도 그러니까 네 가지가 없으면
그건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나라를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생각들 가지고. 그러니까 이준석 있기 때문에. 대표 생각해 보라고 자기 후배들이 자기한테 자기가 선배들한테 했던 것처럼 얘 지금 장해찬이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렇게 인사도 안 하고 뭐 그냥 뭐 말해도 반말이나 하고 그럼 본인 기분 좋겠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잘나도. 역지사지를 그러면 안 해보면 돼. 알 텐데 네. 뭐 그것이 젊음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얘기하니 제가 뭐 할 얘기는 없고 뭐 근데 그건 젊음이 아니라 오만과 방종이고 그것은 예의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물론 조금 싸가지 없는 거는 진보 쪽인데 이준석 대표 진보인가? 진보인가? 그래요? 진보는 아닌 진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예를 들면 그 서유럽 같은데 그 극우 정당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만들어내주고 극우 정당의 사유 방식. 그런 느낌. 극우 정당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는 지금 거의 제도화돼 있어요. 극우 정당이 제3 정당이에요. 대부분 다. 저 말이 르펜입니까? 르펜 딸. 네, 네. 그런 느낌이야 딱.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 그런 정치적 영향들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유럽을 배워왔다는 게 아니라 사회 경제가 이렇게 변하니까 거기에 맞는 세대적인 어떤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층들이. 극단적 개인주의. 네, 그 층들이 이준석을 하나의 자기의 정치적인 예를 들면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딱 알맞게 행동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정당이 제일 정당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국민들을 대변하거나 대의할 수 없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거죠. 옛날 어른들한테 쉽게 이해하게 말씀드리면 박찬종 느낌이었다. 그러니까요. 근데 박찬종 느낌. 본인이 진짜 큰 일을 하고 싶으면 박찬종 많이 또는 바뀌어야죠. 이인재 이런 느낌. 그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네. 정무수석실에 제1, 제2 비서관을 지금 교체하기로 했다. 제1 비서관이 홍지만 전 의원, 제2 비서관이 경윤호 제주도 부지사인데 둘은 이제 날리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 이것은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차원이 아니라 정무 라인에 대한 경고의 성격과 대대적인 쇄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잖아요. 정무수석을 바꾸라고 계속 외쳤더니 왜 비서 그 이진복 정무수석은 잘못이 없는데 아래에 있는 제1, 제2 비서관이 잘못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계보가 다르다 이야기지 뭐 솔직히 말해서. 맞아. 내 말은 잘 듣는데 진짜. 이진복은 나머지 둘은 누가 심어놨을 거야 이렇게 이런 거죠 지금 그렇죠. 분위기는. 홍지만은 심어놨고. 제이모, 음. 그다음에 경윤호는 원희룡, 음. 뭐 그게 당 쪽으로 정보가 들어가고 그게 언론으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살생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분 다 괜찮은데 경윤호 선배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 보는 방식하고 다르게 보는 거죠. 다르게 봐요? 다르게 보는 거죠. 왜 우리를 곤란케 하느냐? 아니면은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지 않느냐? 다른 얘기를 올렸을 것 같아. 지금 대통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지, 했는데 그렇지. 아 경윤호 이 사람은 되게 실력 있고 음. 경험 많은 분이거든요. 한번 뭐 합리적이고. 스픽스에 한번 모셔서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러시죠. 그런 네. 분들 진짜 재밌을 것 같다. 바로 나와서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럼 바로 못 나오나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바꾼다라는 것이 원론적인 건 아니고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못 나오는구나 취재를 해와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한 달 전부터 대통령이 인사 카드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한 달 전부터 인사 카드를 봤다는 얘기는 나갈롱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더를 누구한테 줬냐? 공직기관 비서관한테 그 오더가 간 거고 이시우 공직기관 비서관이 계속 보고를 했겠죠. 오더가 갔으니까 보고를 했겠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잘리는 데가 명확한 거죠. 몇 군데가 있는 거죠. 윤핵관. 근데 이제 아닌데. 오늘 대통령께서 출근길 일문일답 하시면서 이거 참모진들 교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나간 사람들은 유능하지 않은 거죠. 헌신적이지도 않고 유능하지도 않아서 내보냈다. 이렇게 규정을 내버리시면 이 사람들 앞으로 정치권에서 활동 어떻게 에이, 세상이 바뀌는데 뭐 바뀌어요? 친이 명박에서 친박으로 바뀌고 뭐 바뀌어요? 계속 뒤집어질 건데.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윤핵관도 날아가죠. 이제 하나 그러니까 이게 스물스물 날아가는 거죠. 제이모 라인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할 그래서 지금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정보지에 나왔던 이야기들 대부분이 제이모 라인들 쳐낸다. 맞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제이모 라인 쳐내고 누가 들어오냐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검사 출신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저는 기성 정치권, 국민의힘 주류들과 관련 없는 쪽에 추천된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누가 있을까요, 근데? 예를 들자면은 과거 민주당 했던 경향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오, 재밌게. 아니면 정치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안철수 대표가 정치하는 행태하고 거의 비슷해져 가요.
사람을 쓰는 방식. 씁쓸합니다, 형님. 그만하시죠, 여기서 이제. 제가 황당무계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만하래, 시간 다 이제. 지났는데. 아, 그래요? 12시 5분. 아, 그만해. 알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뭐 이렇게 예, 좀 그 마무리 마지막 잘하고. 말씀 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 형님이 없어. 사과의 네, 멘트나 네. 하십시오. 사과 무슨 사과? 늦게 왔잖아요. 죄송합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88 고속도로 아니죠? 88 변명이 너무 고속도로에 깁니다. 너무 저기 저 그냥 바뀌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세요? 죄송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께 제가 하나 아이디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신임 당대표와 영수회담을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좋은 돌파구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얘기한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